어떻게 해서 살아날 수 있냐 이 상황이 생존법. 현행하라는 단어도 굉장히 큰 키워드인데 제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키워드로 가져온 거는 자립입니다. 자립. 이 시대예보라는 책의 부제가 첫 번째는 핵개인의 시대고요. 두 번째는 호명사회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하나는 핵개인을 얘기하고 하나는 호명사회를 얘기하는데 이 핵개인과 호명사회, 호명의 이 호명사회라는 건 일단 예전에는 명함을 내밀고 난 어디 다니는 누구다였는데 이제는 그거 떼고 이름만 있는 사회란 얘기를 하는 게 호명사회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독립적인 나로 살아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디에 부서에 누구 차장님 이게 아니라 네. 그냥 제이콥님. 네. 그러니까 이미 그런 사람들이 빛이 나고 있죠. 그러니까 조직에 속해 있지만 개인으로서 내 영역들을 사회적으로 넓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김경일 교수님도 교수인데 송기령 박사도. 송기령 작가도 어디에 원래 부사장이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이제 본인의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거고 본인도 역시 그런 사람으로 개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시는데 독립적인 나로 살아가야 된다. 독립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직을 떼고 결국 자립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결론적인 키워드예요. 앞으로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립해야 돼. 그래서 그 자립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네. 첫 번째는 일자리. 자립한 사람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는 AI가 뭘 대체하냐라고 했을 때 전문성을 대체한다. 전문성. 그러니까 AI가 대체하는 전문성이라는 게 뭐냐를 봐야 되는데 정말 무섭게도 매뉴얼화가 잘 돼 있는 걸수록 대체되기 쉬워요. 아, 맞아요. 그렇죠. 매뉴얼화 돼 있는 걸 AI가 하면 되거든요. 맞아요. 어디가 매뉴얼을 잘했냐? 대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 인원들은 이제 대체가 멀지 않았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보는데 진짜 멀지 않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언어의 장벽을 쳤던 곳들. 그런 것들도 다 기록을 엄청 남겨놨거든. 문서로 이러잖아요. 그쵸, 그쵸. 그 변호사, 그러니까 법조계 쪽에서 가장 맞아요. 중요한 능력 뭐예요? 책 읽는 맞아요. 거잖아. 읽는 거. 맞아요. 엄청나게 많은 서류를 읽어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 친구 변호사도 이 책 읽는 능력이 진짜 맞아요. 탁월하거든요. 대단해요. 빠르게 대단해요. 읽고 맥락 파악하는 이게 그게 정말 탁월했는데 그거를 이제 범접하지 못하는 능력이었지만 이제는 AI가 대신해줄 수 있게 돼버렸다. 저만 해도 책 한 권 PDF로 넣어버리면 얘가 거기서 필요한 얘기 다 해주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법적인 그런 것들 대신 써주거나 뭐 작게는 뭐 계약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AI가 다 써줘요. 진짜 필요 없게 됐어. 그럼 이제 의료에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에 대한 감성적 터치 안 하는 의사는 이제 현행화되지 못하는 의사가 되겠죠. 그래서 의사는 없어져도 간호사는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왜? 서비스직은. 그렇죠. 그러니까 감성적 타치 아니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AI가 대체하는 기존의 전문성이라는 게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일자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전문성으로는 살아남기 어렵다. 그리고 AI가 뭘 높여놨냐? 생산성을 엄청 높여놨어. 아까 얘기했던 우리 팀장님들이 반란이 가능한 정도로 실무를 다 할 수 있게 되었어. 혼자서 해요. 저만 해도 지금 혼자서 굉장히 많은 일을 맞아요. 하고 있거든요. 그 AI가 없었다면 아마 영상을 한 주에 2개, 쇼폼 10개, 뭐 이게 이 와중에 제가 매일 나가는 뉴스레터가 있고 주삼에 나가는 뉴스레터 또 따로 있어요. 그게 대단하신 것 같아 정말. 그러니까 컨텐츠 발행 양말도 지금 이만한데 매일 2시간씩 책 읽고 있죠. 글 쓰고 있죠. 그리고 그 글이라는 건 이제 그거와 별개된 또 다른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애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애 어린이집 가 있는 시간 외에는 등원시키고 하원에서 엄마 올 때까지 놀아주는 거 제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동시에 하고 있어. AI 없었으면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내야 되는, 해낼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러면은 내가 조직에 어디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라는 건 이제 점차 없죠.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전문성을 갖고 내가 증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도 대체되고 대기업에서의 필요한 일자리도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럼 난 어디서 일하지? 여기에 대한 고민은 내가 필요해. 자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 공채를 기다리는 분들은 맞아. 지금 기다리고 시대 한탄하고 헬조선 이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자립하려면 뭘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얘기도 지금 할 건데 네.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냐? 가장 큰 키워드로 뽑아온 건 자립인데 그러니까 자립이란 관점에서 이 흐름을 보자면 첫 번째는 일자리는 이제
그렇게 됐고. 점차 네. 일자리라는 개념 자체는 아마 사라지지 않겠냐라는 큰 흐름이 있고요. 그러면은 이 자립을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 일당백을 하는 개인들이 있겠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일을 할까? 일단 혼자 일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미 저는 그쪽에 와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이 얘기가 이제 시대 그냥. 중견대로 보였겠죠. 그치. 받아들이는 네.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가장 도드라진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일단 일을 내가 다 하는데 더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개인들끼리 협업을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가 예전에는 큰 조직 안에서 여러 인력들이 모여가지고 협업을 통해서 뭔가를 해냈기 때문에 조직이라는 게 필요했는데 이제는 개인이 그러니까 기업들 간의 이런 협력이 아니라 개인의 협업으로서 큰 일이 도모돼서 해결되고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당백을 해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거기에 들어가려면 혼자 충분한 게 핵심이고 연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는 이제 더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자립하지 않으면 이런 더 큰 일을 도모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조직의 일부로서는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자립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제가 선발 얘기했는데 그럼 지금 앞으로 가야 되는 시대는 선발이 없어지면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야 되느냐 선언의 시대라는 얘기를 이제 드립니다. 선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선발은 끝났어. 그러면은 평가 기준이라는 게 선발 때문에 생긴 거지. 그러니까 기존의 선발 기준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국내 영업할 건데 저는 영어 점수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니까 과열된 경쟁 속에 유의미하지 않은 지표들까지 들이대야 평가가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진짜 이제 과열 경쟁, 쓸데없는 봉사활동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관심과 이 사람의 뭐 어떤 앞으로의 미래나 이런 거에 도움되지 않을 만한 거에다가 집중을 해야 되는 하기 싫은 일을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선발이 끝났어. 그럼 그때부터의 평가 기준은 뭐야? 각 개인의 취향에 걸려 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럼 나는 뭘 해야 돼? 선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뭘 하겠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제 이런 거죠. 취향이 더 존중될 수밖에 없는 건 기존의 개인의 취향이 무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맞닿아 있는데 개인에게 취향에 맞춘 서비스 되게 비싸잖아요. DIY. 맞아요. 물론 내가 가져가서 만드는 게 쉽지. 대량 생산을 하고 그걸 팔아치우던 시대에서는 개인의 취향을 디테일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요도 안 커 심지어. 그러니까 비싸고 찾는 사람도 안 많고 뭐 이랬는데 AI는 이제 개인의 취향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맛을 봤어 내가. 근데 개인의 취향이 무시된 서비스를 쓸까냐는 거죠. 그치. 그건 안 되지. 한 번 맛을 보면 못 돌아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매트릭스 좋아하신다는 것처럼 알약을 내가 한 번 이미 리얼 월드를 봤는데 돌아갈 수 있을까? 기억은 지우지 않는 한 불가한 거죠. 앞으로 그렇다면 모두 개인은 내 취향에 맞는 거를 원할 텐데 그 취향은 다 너무 다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취향을 인정받기 위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내가 일단 선언하고 날조할 수 없는 시간의 축적 이거를 쌓아야 된다는 거죠. 난 이거 이제부터 난 이거 쌓을 거고 나 이걸로 이렇게 그러면은 뭐 최근에도 이제 뭐 사회적으로 이제 전 정권부터 이번 정권까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또 학력 위조잖아요. 날조될 수 있다는 걸 경험한 거야. 맞아. 이 사회가. 그래서 공정성의 키워드가 이렇게 큰 사회에서 그 날조된 게 굉장히 이제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이 과열된 경쟁 속에서 그런 것도 사람들이 저게 무슨 의미야 막 이렇게 그걸 부정하고 싶을 텐데 마침 이제 그런 게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냐? 선언하고 아카이빙한 거는 날조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왜 프로세스를 다 기록해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랑 되게 맞닿아 있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언하고 그거를 기록해야 된다. 그러면은 자립을 한 사람이 선언을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건 뭘까? 자신만의 서사인 거죠. 그래서 고객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내 목표와 철학에 공감하는 나와 비슷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고객이라는 사람은 나랑 취향이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브랜드라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철학, 그런
서사, 히스토리, 캐릭터 개성 뭐 이런 것들을 갖춰야 브랜드가 되는 건데 내가 여기다 서사를 쌓잖아요. 이게 다 생겨요. 그러니까 브랜딩이 돼버리는 거죠. 자립한 개인은 아카이빙하지 않으면 이제 증명할 길이 없으니 시간의 축적이 필요하다는 전제 가운데 그걸 어디다가 아카이빙하면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내가 뭐가 관심 있어라고 했을 때 주변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마치 제가 책을 매일 2시간씩 봐야지라고 하면 제 주변에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기존에 책을 읽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고 제가 있는 모든 무리에서 끄덕끄덕 할 정도는 됐는데 그때 수준이 연간 10권이었어요. 근데 지금 2달이면 10권을 읽으니까 기존과의 양이 굉장히 다른데 그렇게 하기 시작했을 때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리 만무하잖아요. 되게 특이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희귀하고 근데 SNS상에 올리기 시작해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네 하면서 내 로케이션을 초월한 어떤 커뮤니티 통해서 비슷한 사람들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됐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인 거죠.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희귀한 거라도 거기에다가 시간을 쌓으면 일단 고유성이 확보돼요. 근데 고유성이 확보되는 가운데 비슷하게 추구한 사람들도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이 모이겠죠. 내 고유성을 보고서. 그러면 이 고유성이 생기는 가운데 시간의 축적을 계속해서 쌓다 보면 여기서 생기는 게 뭐냐? 이 자신만의 서사 가운데 생기는 건 진정성. 그러니까 이게 이 고유성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진정성은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성이라는 단어의 속성은 뭐냐면 내가 주장하는 게 나 여기 진정성 있어가 아니라 타인의 평가가 들어가야 돼. 이게 진정성인 거죠. 남들 봤을 때 야 진짜 진정성 있다. 그게 어디서 오냐? 축적된 시간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립대 개인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일자리라는 개념은 언제 없어질지 몰라. 그리고 자립된 사람들이 서로 협업을 통해 큰 일들은 도모하게 되어 있어. 큰 조직이란 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럼 난 어떻게 돼? 자립해야 돼. 자립하려면 어떻게 되는데? 희귀한 곳에 가서 선언하고 시간의 축적을 쌓아서 고유성을 만들고 꾸준히 하면 진정성을 인정해 줄 거야. 이젠 앞으로 날조될 수 있는 어떤 증이 아니라 너의 그 시간들이 증명되어 있는 아카이빙된 자료들이 너를 인정하게 해줄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립된 개인은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아카이빙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아, 네네. 네네네. 아카이빙 해야 된다. 그래서 SNS 나는 어려워. 어려우면 이제 아카이빙 안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은 가장 큰 맥락은 이 자신만의 서사였어요. 진정성이라는 키워드. 제 멘토님도 올해의 키워드를 진정성으로 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굉장히 잘 될 거라고. 맞아요. 잘 되실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을 이제 갈무리하자면 한 단어로 딱 얘기하자면 결국은 나다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호명사회에서 나오는 키워드 중 하나가 호오인데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 그래서 좋아하는 거를 하란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아까 10년 전에 얘기했던 그 고양이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좋아하는 걸 해라. 그래서 거기에서 축적된 시간을 쌓아라. 그러면은 너가 아무리 희귀했어도 고유성이 생기고 그거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진정성을 느낀 사람들은 올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다움이라는 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거죠. 그럼 나다움을 찾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저한테. 네. 네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다움을 찾는 거에 대한 클래스를 이제 오늘이에요. 매주 수요일 밤 9시에 네, 라방을 통해서 하고 있고 네. 미리 단톡방에 와 계신 분들은 줌으로 초대해서 이제 슬라이드 같이 보면서 화면으로 이제 네. 강의처럼 해드리고 있는 거를 지난주에 시작했습니다. 네. 응원해 주시고요. 네. 나다움이 이제는 필수인 시대가 됐다. 그렇다면 이 지금 제가 나다움이 필수다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서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아마 시대를 대비하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아마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까지 들었을 리도 없지만 네. 실수로 들었다면 네.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듣게 됐다면 네. 개소리하고 졸다가. 있는 생각이 든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시대가 진짜 도래했을 때는 대비는 되게 어려울 수 있다. 네. 그래서 그 요즘에 그 단어 아세요? 글?
뭘 긁어요? 긁혔다라는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긁혔다. 그러니까 너 지금 스크래치 났냐 이 얘긴데. 그래서 뭐 기분 나빠 보이면 요즘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글?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빈정되는 걸로. 네, 글 이건데 글 하자면은 이제 이거죠. 자, 앞설 것이냐 뒤처질 것이냐 선택하세요. 그건 결국 나다움이란 키워드에 있더라. 라는 거를 이 두 권 보면서 정확하게 정리했고, 나는 지금 어쩌다 보니 그 길이 와 있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한 깔때기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근데 그 얘기 맞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 맞네. 네. 결론으로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쪽으로 내용을 이렇게 취합해서 정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그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고 맞아요. 저 또한 깔때기입니다. 맞아요. PD님 엄청난 깔때기죠. 엄청난 깔때기예요. 네. 그 예전에 네. 제가 좋아하는 주원규 PD, 그 신사임당 주원규 PD가 했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신사임당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던 시절에 뭘 했냐면 성공한 사람들 인터뷰를 엄청 많이 했거든. 성공한 사람들을 엄청 많이 만났는데 그 사람들 특징이 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워낙 뭐 다양해서 뭐 하나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딱 하나 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 무슨 말을 해도 깔때기처럼 자기 주제로 끌고 간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몰입하고 있다는 얘기를 그죠.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몰랐는데 저도 굉장히 몰입하고 있구나 맞아요. 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그래서 멋진 거죠. 성공한 사람인가 보다. 그럼요. 깔때기 정신 없이 뭐 됩니까? 자신 있는 마무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멋지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간략하게 그 책 두 권을 요약해서 얘기를 듣고 우리 기억에 남길 수 있는 언어로 정리해 준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데 그렇게 좀 정리가 잘 된 것 같으신가요? 그래서 정말 제이콥님은 굉장한 능력을 가진 굉장한 내용 정리 능력을 갖추고 계시는 분이세요. 맞아요. 네, 깔때기처럼 제주제로 끌고 그럼요. 그건 당연한 그런 정리 능력.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을 읽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시간 빠진 내용 굉장히 많으니까요. 물론 이 출판사에서 제가 뭐 한 푼도 받는 거 아니고 책 한 권 지원 안 받았지만 이건 굉장히 추천해볼 만한 책인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셔라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좀 놓칠 수 있지 않을까? 네. 오늘 시간도 순삭됐습니다. 네. 다음 시간 또 기대해야 되겠네요. 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